20번 볼게요. 20번 한번 봅시다. 20번.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A가 양수일 때 실수 T에 대해서 너라는 곡선이랑 직선 Y는 AX 플러스 T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FT라고 하겠대요. 그때 이 함수 FT가 불연속인 실수 T의 개수가 정확히 딱 한 개만 되겠대요. 그런 양수 Y, A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그럼 일단 요 절대값 AX제곱 마이너스 3X 라는 녀석을 그려볼 수 있죠. 그죠? 그려볼게요. 얘는 근이 0이랑 그 다음에 A분의 3에 있나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0, A분의 3.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이렇게 생겼죠. 자, 우리 함수는 현재 이렇게 생긴 상황.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상태에다가 나는 누구를 갖다 그었냐면 Y는 AX 플러스 T라는 직선을 갖다 그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도 A라는 미지수가 있고 여기도 A라는 미지수가 있고 그다음에 T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럼 A 값이 어느 정도 정해져야지 이제 뭔가 관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A를 양수라고 했으니 적당한 A 값을 뭐 가정을 해서 기울기가 한 이 정도 되는 직선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T값이 변화한다면 T값에 따라서 얘는 위아래로 평행이동이 되는 형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쭉 그어져요. 평행하게. 근데 대충 이런 식으로 그어봤더니 이와 같이 안 만나다가 한 점에서 만나니까 뭐에서 실근의 개수가 달라지고 불연속이에요. 그 다음에 두 군데서 만나다가 이와 같이 세 군데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 군데서 만나니까 역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고 불연속. 그리고 또 네 군데서 만나다가 다시 세 군데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역시 교점의 개수가 달라졌으니까 불연속이죠.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면 무조건 불연속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주어진 상황이 이와 같다면 불연속점의 개수는 정확히 몇 개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불연속인 그 t의 개수가 딱 한 개만 되길 바란데 a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고 그럼 a의 최소값을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a가 충분히 커진다면 즉 기울기가 충분히 커지면 딱 한 점에서만 불연속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있나 봐.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만약에 직선이 이런 식으로 그어지면 어때? 기울기가 아주 가파르게 아주 크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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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보면 분명히 어쨌거나 접하는 순간은 생겨요. 그죠? 이런 식으로 접하는 순간이 생겨서 안 만나다가 한 점에서 만나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한 군데, 두 군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두 군데에서 근을 갖는 형태가 될 텐데 그럼 그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냐면 아, 요 뾰족점이랑 만나기 전에 이쪽에서 접하면 되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요 뾰족한 부분은 지나면서 불연속이 되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서 요 점 뾰족한 점 지나면서 불연속 또 접하면서 불연속 이렇게 됐던 거란 말이야. 그럼 이 뾰족점을 지나기 전에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접한다면 딱 요때만 불연속이고 계속해서 두 군데서 만나니 나는 불연속인 상황이 딱 한 순간이구나. 그러니 나는 미분계수를 관찰을 하셔야 돼요. 어디서의 미분계수를 관찰하셔야 되냐면 여기 너에서의 미분계수 혹은 너에서의 미분계수를 관찰을 하시면 돼요. 어차피 너랑 너랑은 미분계수가 똑같습니다. 너의 우미분계수가 얼마 나오냐면 3이 나와요. 3. 그럼 요 우미분계수에 해당하는 3이라는 것보다는 A라는 기울기가 조금 더 크거나 같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와요. 그 답이 그냥 3이에요. 생각보다 쉽게 풀리는 문제예요. 하지만 29번 여러분 기준에서는 21번 정도 해당하는 난이도로 출제됐던 문제이고 그 다음에 22번 같은 건 어때요? 22번 22번 한번 봐줄까요? 22번 한번 볼까요? 자, 2차항의 개수가 1짜리 2차 함수가 있거든?
근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3x로 가다가 절대값 fx로 간대요. 근데 딱 x는 a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을 때 f 2a의 값을 한번 구해볼래? 라고 얘기하고 있네. 그럼 잘 생각해봐. 어차피 gx라는 함수는 3x로 가다가 절대값 fx로 가는 형태예요. 경계는 x가 0일 때입니다. x가 0보다 작은 순간을 경계로 해서. 자, 근데 x는 a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대. x는 a, 미분 불가. 그럼 얘는 사실은 미분이 안 될 수 있는 점이라는 게 0에서도 어쩌면 미분이 안 될 수도 있었죠. 함수가 바뀌었으니까. 함수가 바뀌면 연속성이 깨지거나 미분 가능성이 깨질 염려가 있다고, 기본적으로. 근데 0에서는 미분이 된다는 얘기죠.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a는 0이 아니라 그랬어. a에서만 미분 불가고, 그럼 0에서는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0에서 미가 이런 상태가 나와야 되죠. 즉, 요 3x라는 녀석이랑 절대값 fx라는 녀석이랑 x는 0에서 사실 접해야 돼요. 맞죠? 그래? 그럼 그림 한번 그려볼까? 3x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너에다가 절대값 fx에 해당하는 녀석이 이런 식으로 날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혹은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어쨌거나 접선의 기울기가 3짜리가 돼야 돼요. 음미분계수가. 그래야지만 0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근데 x는 a에서 미분이 안 되는 점이 있대. 만약에 절대값 fx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그럼 어때요? 너를 따라가다가 얘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그림이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그러면 a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없죠. 우리가 절대값 함수가 미분 불가능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fa가 0이고 f'a가 0이 아니었어야 해요. 그러니까 어딘가 a가 있어서 반드시 이 점을 지나긴 지나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3이 돼야 돼. 그럼 모양이 어떻게 나왔겠어? 이렇게 나왔겠죠? 이런 상태인 거지, 사실은.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gx라는 함수는 3x 따라오다가 여기서는 위로 볼록하게 절대값이 씌워져서 a에서 미분이 안 되는, 이렇게 생겼구나. 그때 f2a 값을 구해달래. 그럼 얘를 생각을 해볼까? 일단은 근이 0이 있어야 되고 근이 a에 있어야 되네. 그러니까 fx라는 함수는 애시당초에 생기기를 x에 x 빼기 a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f'0은 너가 이쪽 접선의 기울기가 3이라는 거는 원래 대칭시키기 이전에 이쪽의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었겠죠? 꺾어 올라가기 전엔 마이너스 3이었겠지? 즉 f'0이 마이너스 3이에요. 여기서 누가 나와? 여기서 a 값이 나오죠. 그죠? a 값이 얼마예요? a 값이 3 나오죠. 3. 그럼 fx 이제 나왔고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성을 본다는 거는 경계에서 미분이 되는지, 그 다음에 절대값의 경우에는 0이 되면서 미분 계수가 0이 되지 않는 순간에만 미분이 안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22번 같은 경우에도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그래도 그래도 준킬러 난이도 정도? 4점짜리 중에서 조금 난이도 있는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23번부터가 이제 수업 시간 때 다 풀었던 문제들인데 이 중에서 28번을 좀 보여줄게요. 28번은 그때 안 풀어줬어요. 28번 좀 봅시다. 자, 양수 k와 함수 fx. 너가 fx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냐면 2보다 작을 땐 2x를 따라가요. 이렇게 2x. 그 다음에 2부터 4까지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인데 잘 보시면 2를 위아래 식에다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죠. 지금 그렇다는 건 연속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건 너를 기준으로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요. 언제까지? 너가 4까지. 이 정도 그릴까요?
다시 4가 되면 0이 되죠. 그리고 x 빼기 4라는 직선은 기울기 다시 1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도 역시 4일 때 0이에요. 역시 연속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6일 때가 2가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x 플러스 8도 역시 연속이죠. 기울기 마이너스 1자리. 우리가 원하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6. 그래서 여기가 x축. 그래서 그림만 일단 잘 그리시면 돼요. 여기 첫 번째고 여기 fx예요. 주어진 상황을 한번 잘 해석을 해볼게.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fx 또는 fx 빼기 k 라는 함수를 따라가는 함수 gx가 있대. 그 gx가 범위가 이렇게 된대요. 너는 x는 a보다 작을 때 x가 a보다 크나 같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gx라는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a의 개수, 그러한 경계의 개수를 hk라고 하겠대. 근데 잘 생각해봐. gx라는 함수는 기본적으로 fx 빼기 k 또는 fx 둘 중에 하나를 따라가는 함수죠. 맞죠? 그 경계가 어디냐면 x는 a예요. 즉 a라는 곳을 기준으로 fx 빼기 k를 따라가다가 다시 fx를 따라가요. 맞죠? 그러면 문제에서는 요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라고 했잖아. 그럼 연속이 되려면 어디서만 확인하면 돼요? a에서만 확인하면 되죠. 그죠? 즉 나는 어떤 걸 보는 거냐면 f a 빼기 k와 f a가 같은 이것들을 보는 거예요. 널 만족하는 a의 개수예요. a의 개수. 근데 얘는 x라는 변수가 a로 바뀌었을 뿐 사실은 뭐가 되는 거야? fx와 fx 빼기 k라는 그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죠. 그죠? 실제로 이 a의 개수는 fx와 fx 빼기 k의 교점의 개수와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천천히 그리면 되잖아. k라는 건 지금 문제에서 양수라고 그랬거든? 그럼 양수니까 x축 방향으로 k만큼 가겠다는 거야. k만큼 조금만 가볼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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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지는 거 맞니? 자, k를 아주 조금 가봤어요. 그럼 몇 군데에서 만나요? 보시다시피 하나, 둘, 세 군데에서 만나죠. 세 군데에서 만나니까 너를 연속으로 하는 그러한 a의 개수가 정확히 3개라는 거예요. 즉 k 값이 조금 작을 때는 이와 같이 세 군데에서 만나면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a의 개수가 3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HK가 이때는 3이라는 거죠. 자, HK는 처음엔 3이에요. 쭉 갑니다. 그럼 계속해서 쭉쭉쭉 가겠지. 계속해서 세 군데서 만나죠. 계속해서 세 군데서 만나다가 아주 독특하게 잘 보시면 이런 때가 생겨요. 얘가 여기까지 오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아이고. 얘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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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자, 얘가 여기까지 많이 평행이동을 했더니 교점의 개수가 몇 개로 달라져요? 하나, 두 개로 달라지죠. 교점의 개수가 달라졌다는 거는 이때 hk의 함수값이 2로 달라졌다는 얘기고 hk라는 함수는 이제 k가 4가 되는 순간 여기부터 여기까지 4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4인 순간에서 불연속입니다. k는 4에서 불연속이에요. 그 이후에는 다 어떤 식으로 만나? 얘가 조금만 더 가면 이렇게 생겼거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와 같이 한 군데서밖에 안 만나요. 어차피 얘랑 너는 평행이라서 이쪽 더 이상 오른쪽에서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한 군데서 가는 거잖아. 그럼 HK라는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처음에 3으로 가다가 순간적으로 2가 됐다가 계속해서 1로 가는 함수예요. 언제? K가 4에서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HK 자체가.
그러니 HK랑 K 빼기 P를 이 곱한 함수가 양의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는 이 불연속점을 K 빼기 P라는 연속 함수가 근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P는 4가 돼요. 저번 수업 시간에 이제 하려다가 조금 어렵고 긴 문제라서 그때 설명을 좀 안 했던. 됐죠? 소희야 어디가? 어디가 소희. 자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수업 때 다 다뤘던 문제들이라서 뭐 풀어보셨다면 따로 질문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모의고사는 사실 여러분이 이제 수투만 하다 보면 또 수원이랑 확통을 까먹을 수가 있어서 수원 확통 위주로 많이 넣어놨어요. 수원 확통 위주로 많이 넣어놨고. 네, 에어컨? 여기는 리모컨이 없나? 있을 법한데. 자, 아이고. 오늘은 교재 안 줬죠? 교재 줄게요. 오늘은 저번보다는 조금 쉬운 얘기예요. 저번보다는 조금 쉬운 얘기고 문제 자체도 조금 더 쉬울 겁니다. 정답이다. 교재는 이건데. 중간에 프린터가 종이가 다 돼서 잘 보시면 흰색 교재가 있고 미색 교재가 있고 반반 섞인 혼종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할게요. 그래서 혹시 자기 흰색이나 미색 중 미색이 그래도 이쁜 것 같은데, 자 이걸로 줄게요. 하나 더. 넘겨줘. 그래서 처음엔 이렇게 인쇄가 나오다가 나중에 흰색이 됐어요. 어쩔 수 없지. 오늘 수업의 내용은 하나가 남아? 4개를 줬는데 5개니? 그 뒤에 하나 놓으세요. 나 줘. 자, 오늘 수업의 내용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우리가 함수가 접한다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이제 그 해석 이후에 어떤 식으로 써먹는지,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함수를 어떻게 도입을 주는 게 좋은지, 그리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특히 접할 때 어떤 식으로 써먹으면 좋은지,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저번 시간에 미분 가능성에서 선생님이 어떤 거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서로 빼서 x 빼기 a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불연속 함수랑 미분 가능한 함수를 곱했을 때 미분이 가능하려면 x 빼기 a의 제곱을 역시 인수로 가져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얘기들을 좀 했어요. 그죠? 오늘은 여러분한테 접한다라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내가 이 주어지는 접하는 상황을 에서 어떤 정보들을 끌어낼 수 있고 그 정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좀 해석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라고 해야 되나? 너를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할게요. 접선의 방정식. 자, 첫 번째, fx와 gx가 서로 접한다 라는 것에 대한 해석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x는 a에서 이 지난 시간에 미분 가능성에서 어떤 fx라는 함수가 2개의 함수로 쪼개졌을 때 너랑 a에서 뭐 접해야지만 미분 가능하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그죠? 그래서 접한다에 대한 상황은 사실은 이런 거였어요. fa와 ga가 같아야만 하고 f'a와 g'a가 같아야 됐죠. 접점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a라는 점에서 접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함수값이랑 미분계수가 같아야 되더라. 이게 가장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기본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를 살짝 정리를 해보면 너를 이항시켰을 때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가 있었죠. fx 빼기 gx 라는 녀석은 x 빼기 a의 제곱을 인수로 간다. 반드시 너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x 빼기 a의 제곱에 대한 얘기였고, 근데 이게 단순하게 fx와 gx가 서로 접한다는 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문제에서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fx 빼기 1는 2고 f 뭐 이렇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뭐 x 빼기 2분의 fx가 뭐 3이래요. 너를 만족할 때 어쩌고 저쩌고 너를 가지고 뭐 fx는 3차식이라고 할까요? 3차 3차 함수에 대해서 극한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경우 되게 많죠. 그죠? 사실은 요거 하나에 대한 극한을 해석을 저걸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줄게요. 자, 봐봐. 너는 보통 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f 1은 1이고 f 프라임 1은 2이다. 이렇게 해석할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3차 함수였으니까 뭐 ax제곱, ax 세제곱, bx제곱, cx 플러스 d에다가 식 1개, 2개, 여기서도 나오겠죠. 식 1개, 2개 대입하면 식 4개, 연립하면 정리가 되는. 기본적으로는 그 형태가 맞아요. 근데 미지수가 4개라서 너까지 연립을 하면 나올 거라는 건 알겠어. 근데 너무 귀찮아요. 그렇게까지 연립을 하지 않고 식을, 문자를 어떻게 빨리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잘 보세요. 얘는 사실은 쟤랑 관련이 있어. fx랑 gx랑 접한다고 나는 해석을 할 거야. 사실은 너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fx는 x는 1에서 네모와 접한다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네모에 들어갈 것은 기울기가 2고 1,1을 지나는 가장 심플한 함수 아무거나. 소희 뭐 있을까? 기울기가 2이면서 그죠? 그래서 2x-1과 접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결국에는 얘가 어떻게 되냐면 fx 빼기 2x-1 너는 x 빼기 1에 제곱을 인수로 갖고 나머지가 이제 뭐로 나오냐면 1차식의 형태인 ax 플러스 b로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입을 줄 수가 있어요. 한 번에. 너를 한 번에 도입을 주고 나면 너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대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f2는 0이고 f'2는 3이라는 거를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a, b 연립하면 끝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자 4개를 연립해야 될 줄 알았는데 그 4개를 연립하지 않고 요 정보를 이와 같이 해석해서 한 번의 함수를 이와 같이 도입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편하네요, 사실은.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렇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동일한 x좌표에 대해서 함수값과 미분계수를 알 때에만 쓸 수 있죠. 그죠? 사실은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해주면 역시 fx 3차 함수고 이렇게 해줄까? f1은 2고 f2는 5래요. f'3은 1이래. 자, 너를 가지고 함수의 도입을 달래요. 연산을 해달래. 3차인데 너는 최고차의 개수가 1짜리라고 하자. 자, 이렇게 생긴 거라고 할게요. 그럼 봐봐. 기본적으로 식이 3개죠. 식이 3개고 3차 함수에서 최고차의 개수를 줬으니까 얘는 미지수가 3개인 상황이야. 맞죠? 그러면 식이 3개, 미지수가 3개니까 너를 적절히 연립하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역시 ABC 놓고 풀려면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역시 저 방법대로 한번 비슷한 방식으로 한번 해볼 건데 봐봐. 이번에는 나는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한 번에 해석을 할 수가 있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F1이 2고 F2가 5라는 얘기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fx는 x는 1, x는 2에서 네모와 만난다로 해석할 수 있어요. 누구랑 만나니? 이 두 점을 지나는 누구랑 만나겠어? 당연히 y는 3x 빼기 1이랑 만나겠죠? 맞아요? 아니 1,2랑 2,5니까 그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이랑 분명히 만나게 돼 있어요. 맞죠?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야? fx에서 3x 빼기 1을 빼면 너의 형태가 반드시 1과 2를 인수로 가져야 되죠. 이렇게 생겼어요. 맞아요? 1, 2, 나머지 인수 1개 이렇게 되죠. 그럼 난 이 두 식을 여기다가 녹여낸 거예요. 한 번에. 이 두 식을 이용해서 얘를 표현을 했더니 딱 미지수가 1개 남았고 아직 쓰지 않은 식 1개가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분에서 3 넣으면 누가 나와요? 알파가 나오고 끝나죠. 이 방식은 여러분이 다항식에서 그 다항식에 대한 함수값이나 미분 계수 같은 것들이 주어져 있을 때 단순하게 계수를 다 식을 써서 연립하지 않을 수 있는 계산을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고. 이게 손에 익으면 되게 편해요. 괜찮아? 자, 둘 중에서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얘가 진짜 중요해요. 이거. 왜? 얘는 되게 많이 나오거든. 얘는 여러분한테 극한을 그냥 줄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무슨 함수가 어디서 뭐 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래서 저 첫 번째 거 진짜 활용 많이 되고 얘는 함수값 두 개를 줬을 땐 사실 이 방법이 편한데 함수값 두 개를 알고 있는 경우가 그렇게 보통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답지에선 다 ABC 놓고 풀거든. 답지에서 다 ABC 놓고 푸는 이유는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불편해서 그래요. 답지에서 답지를 보고 애들이 갑자기 여기서 왜 직선을 빼가지고 이렇게 인수를 갖는지를 이해를 하기가 어렵고 ABC에서 갖다 때려 넣는 설명은 납득할 만하니까 그건 어렵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놨을 뿐이고 이 방식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이걸 받아들이면 훨씬 문제를 푸는 속도나 정확성이 좋아질 수 있어요. 자, 요게 첫 번째 개념 설명표에서 절반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저번에 문제 풀 때 선생님이 사실은 지난 시간 마지막 문제 우리 작년도 수능 30번 문제를 풀어줬을 때 어떤 문제였냐면 그 절대값 fx 절대값 fx 빼기 gx랑 뭐 fx 더하기 gx랑 해가지고 경계 있고 너랑 뭐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뭐죠 저거 막 이런 문제가 있었어. 거기서 선생님이 한 줄 뭘 썼냐면 너랑 3차 함수이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르면 근의 합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뭐 1 더하기 1 더하기 알파랑 0 더하기 0 더하기 베타랑 뭐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풀었거든. 잘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 활용이에요. 관계의 활용. 근과 계수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이거를 다항함수를 풀어낼 때 아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사람도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 첫 번째 수업할 때 함수의 극한 사실 첫 번째 문제 x 세제곱의 최고차항 개수를 알고 그 다음에 2차항의 개수를 안다면 나는 바로 뭘 알 수 있었어요? 그 3차식에서의 모든 근의 합을 알 수가 있었어요. 맞죠? 그럼 내가 인수 일부를 알고 있다면 나머지 인수, 즉 나머지 근을 구할 수 있는 방식, 사실은 항등식의 관점으로 볼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간단히 했었고 그때부터 사실은 이거에 대한 밑그림을 그린 건데 근과 계수의 관계는 뭐냐면 결국엔 항등식이에요. 항등식, 그죠? 항등식이고
항등식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 수치 대입법을 쓰거나 개수 비교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요 수치 대입을 해서 보거나 아니면 개수를 비교하겠다는 건데, 가장 요 단원에서 많이 쓰이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주 심플한 건데,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칠게. fx는 x 3승 더하기 x라는 함수가 있대요. 너 위에 점 x는 1에서의 접선이 자주 나오는 표현, 다시 만나는 점을 뭐 A라고 하자. A를 지나고 A의 수직인 아니지? 이 접선은 뭐 편의상 L이라고 할게요. L과 수직인 직선의 y절편을 구해볼래? 이 정도만 합시다. 되게 단순해요. 자, 그럼 상황은 간단해. 상황 한번 보여줄게. x3성 더하기 x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대충 이렇게 생겼고 1,2를 지나죠? 1일 때 2를 지나고 접선이 있어요. 이 접선이 어디선가 다시 만날 거라고. 이 다시 만나는 점에서 너랑 수직인 직선이 있을 거라고. 너가 L이고 너랑 수직인 바로 이 직선, 너가 만나는 y절편, 너가 답이야. 이거를 문제에서는 요구를 하는 상황이야. 그럼 일반적으로 접선의 방정식에서 내가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구할 수 있다고. 그죠? 접선의 방정식 y는 이거였죠? f' 접점 t x 빼기 t 더하기 ft. 뭐 요 정도 식은 아마 다 기억을 하실 텐데 너에다가 어쨌거나 fx 자리에 x3승 플러스 x를 넣고 그 다음에 t 자리에다가 1을 넣고 연산을 해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y는 너가 1에서의 미분계수니까 너가 얼마 나오면 4 나오죠. 4. 그 다음에 x 빼기 1 더하기 1에서의 함수값이 2였죠. 자, 이렇게 나와요. 얘가 누구냐면 직선 L이에요. L. 이 녀석이에요. 이렇게 생겼거든? 그럼 이 녀석이랑 다시 누구를 연립을 해야 돼? x3승 더하기 x. 아이고. 너를 연립을 합니다. 이만큼을. 얘를 연립을 하면 분명히 1이라는 거를 중근으로 가질 거야. 맞죠? 여기서 너랑 접하고 있으니까 접한다는 건 너에서 너를 빼면 x 빼기 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며. 그 부분이 바로 여기서 근과계수 관계를 쓸 수 있는 포인트예요. 사실은. 봐봐. 내가 x3승 더하기 x에서 4의 x 빼기 1 플러스 2를 뺐어. 얘는 반드시 1에서 접하기 때문에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요. 요거 맞죠? 나머지가 뭐가 돼야 돼? 몰라. x 빼기 알파라고 쓰지 뭐. 어차피 최고차항 계수 1차례 3차 함수인데. 항등식이니까 양변에 내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대입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뭐 0을 대입하셔도 되고 마음대로. 근데 생각해봤더니 이 3차 함수는 처음부터 2차항의 개수가 없었어요. 2차항의 개수가 현재 0입니다. 0. 그렇다는 거는 모든 근의 합이 0이 됐을 거라고. 근데 얘는 1이 중근이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모든 근의 합은 이렇게 나와요. 1 더하기 1 더하기 알파 이렇게 나온다고. 얘가 0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알파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즉 너의 접점 x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곰곰이 돌이켜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애초에 이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했을까? 이게 4x 빼기 1 어쩌고 플러스 2 얘가 필요했을까? 이 직선의 방정식 이걸 구해내는 데 있어서 내가 근과 계수의 관계에 과연 그 중에서도 3차식에서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 1차식이 어떤 역할을 하겠냐는 거야. 1차식을 빼면 어차피 3차 항이나 2차 항이나 영향을 안 준단 말이야. 그러니 모든 근의 합은 항상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3차 함수 기준에서는. 당연히 4차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주의할 건 뭐냐면 실근만 존재할 때 그래요. 실근만.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지나가. 그럼 그건 얘밖에 없잖아. 그럼 얘가 0이게?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지? 즉 실근만 존재할 때 그런 거고 얘는 이렇게 지나가면 뭐야? 실근 한 개랑 허근이 두 개 있는 거예요. 허근까지 다 더해야지 0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파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거를 어디서부터 알 수 있었냐면 처음에 1에서의 접선이라는 데서 알 수가 있었어요. 1에서 접한다는 건 1에서 중근을 간다는 거죠. 그럼 1 더하기 1 더하기 나머지 한 근이 마이너스 2구나 이런 식으로 바로 잡는다고. 이렇게 도입을 줄 수 있어요. 근거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3차 함수의 합을 관찰을 하시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문제에서 예시를 봐야지만 아마 좀 이해를 하실 거고 문제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차 함수에서 유난히 많이 사용하고 3차 함수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자, 볼게요. 원균아, 많이 졸립니? 어떡하지? 수업이 너무 어렵고 재미가 없니? 큰일이다. 어떡하지? 졸라 쉬운 거 할까 그냥? 고민이다 정말 얘들아 어떡할까? 왜 이렇게 죽으려고 그러지? 보겠습니다. 정작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1번 접한다. 접한다의 상황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직선이랑 얘 같은 경우에 접선이죠. 접선이랑 곡선이랑 접하는 거지. 애초에 이 곡선 위의 점 마이너스 1,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구하기가 쉬워요. 먼저 뭐만 찾으면 되냐면 너의 기울기를 찾아볼게. x좌표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미분에서 마이너스를 넣어봅시다. 미분에서 마이너스를 넣으면 기울기는 2가 나와요. 2. 그죠? 그럼 기울기는 2짜리고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거니까 2x 더하기 4가 돼야 되겠네. 마이너스 1 들어가면 플러스 4를 해야지 2가 나오죠. 요 직선이랑 y는 3차 함수 x 3승 빼기 ax 플러스 20이라는 요 함수랑 서로 접해야 돼요. 그죠? 얘네가 서로 접한다는 건 무슨 상황을 말하는 거야? 접점을 몰라요, 지금. 어차피 뭐 2차 함수랑 직선이랑 만났다면 판별식을 쓰겠지만 3차, 4차 이상부터는 그런 식으로 접근이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너의 접점을 가정하는 수밖에 없죠. 접점을 t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볼게. 그래서 접점의 x좌표, 접점을 x좌표를 t라고 놓겠습니다. 너를 t라고 놓는 순간 두 함수는 t에서의 함수값도 같고 t에서의 미분계수도 같아야 돼요. 혹은 너에서 너를 빼는 게 x 빼기 t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되는데 그거 인수 정리로 풀어내기에는 얘는 3차식이기 때문에 인수가 남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낼 때는 사실 적합하진 않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t에다 넣고 미분에서 t 넣고 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요. 2t 더하기 4는 t 3승 빼기 at 플러스 20이 나오고 너를 한 번 더 미분을 할게. 그러면 2는 3 t제곱 빼기 a 이렇게 나오죠. 이 둘을 연립해서 a값 t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어차피 미지수는 두 개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연립을 하기에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뭐냐면 여기 a 곱하기 t가 있지? 여기 a 있지? 너를 양변에다가 t를 곱해서 이렇게 위아래를 빼주는 방식을 선생님은 선호합니다. 빼줄 테죠? 빼줄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뺄게요. 그럼 마이너스 4는 2t 3승 빼기 20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되죠? 넘어가서 나눠주면 t는 2가 나와요. t가 2가 나오면 다시 너를 대입하면 a값 나오겠죠? 그래서 a값 나오고 끝나는 문제.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2번 보겠습니다. 두 함수가 4차 함수랑 2차 함수네. 근데 오직 한 점에서 만난대요.
그럼 4차 함수랑 2차 함수가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어쨌거나 그 점에서 접한다는 얘기인 건 알고 있겠니? 그죠? 접할 수밖에 없죠. 어차피 한쪽으로 다 이항시켜서 넘기면 4차 함수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것과 똑같잖아. 너를 넘겨볼게. 이렇게 생겼어. x 4제곱 마이너스 4t 4x 플러스 a에다가 다 이항시키면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는 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난대요. 그러면 식 정리해보면 x 4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a는 0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얘가 사실은 함수의 개형을 이용해서 푸셔도 상관은 없어요. 너를 미분을 해서 뭐 약간 이런 상황이 되겠다는 거죠. 예컨대 그죠? 4차 함수가 한 점에서만 만난다는 거는 한 점에서 이제 접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너의 극소값이 0이 돼야 되죠 사실. 근데 극소값이 0이 된다로 가셔도 되고 선생님은 이렇게 할게요. 너를 식을 써보면 t 4제곱 더하기 t제곱 빼기 6t 플러스 2a는 0이 돼야 되고 함수값도 0이고 미분계수도 0이 돼야 되죠. 4t 3승 더하기 2t 빼기 6 너도 0이 돼야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방금 문제보다도 더 쉬운 게 여기서 t 값이 그냥 나오죠. t는 1이겠죠. t 1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하시면 또 나오죠. 그죠? 여기서 a 값이 나오더라. 우리는 어떻게 한 거야? t에서 함수값도 0이고 미분계수도 0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t에서 접해야 되니까. 넘어갑니다. 3번 볼게요. 자, 점 1,0에서 y는 x의 n승에 그은 접선의 기울기를 gn이라고 했고 그걸 바탕으로 로그 gn, 상용 로그네 너를 2부터 10까지 시그마를 하겠대요. 약간 수완수투가 섞인 문제이긴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에서 x의 n승에 그은 접선의 기울기예요. 기울기. 근데 이제 x는 0보다 크고 그럼 그림을 좀 그려볼까? 어차피 x가 0보다 클 때 x n승이라는 건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대충 이렇게 생겼죠? 1,0은 여기 있어. 그럼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그어진다. 너의 기울기가 gm이에요. gn. 이런 상태야. 너가 x의 n승. 그럼 아까 한 것처럼 똑같이 해볼게. 너의 그은 접선이 여기서 이제 접한다로 갈 건데 요 1,0을 지나는 그리고 기울기가 m짜리인 보통 정점을 줬다는 거는 나머지 기울기에 대해 직선에 대해서는 기울기를 가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나오냐면 y는 m x 빼기 1이 나오죠. 1,0을 지나는 직선 너랑 x의 n승이랑 y는 x의 n승이 서로 접한다는 거지. 그지? 그럼 접한다는 거는 저 접점의 x좌표를 모를 때는 무조건 가정을 해야 된다고 너를 t라고 가정을 할게요. 계속해서 접점 t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 그럼 너를 t라고 가정하면 t에서의 너의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같아야 되죠. 식 써볼게. m t 빼기 1 너는 t의 n승 그 다음에 미분하시면 m은 n t의 n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된다고. 내가 여기서 나와 있는 바로 요 m이라는 녀석 있죠? 요 m이라는 녀석이 바로 뭐냐면 요 접선의 기울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식을 좀 정리를 하고 싶었단 말이지. 그래서 너를 식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양변에다가 얘 같은 경우에는 m t 빼기 1이니까 m을 없애려면 양변에 t 빼기 1을 곱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겠죠? 생각보다 t 값이 그러면 간단하게 나와요. 위아래 서로 빼볼까? 위아래 빼보시면 아래 거는 뭐가 나오냐면 현재 n t의 n승 빼기 n t의 n 마이너스 1승 현재 이렇게 생겼나요? 요거 전개하면 이렇게 생겼죠, 그죠? 양변을 뺄게.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뺄게. 그럼 이 부분은 없어지고 0은 너에선 널 빼겠죠? n 마이너스 1 t의 n승
빼기 n, t의 n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돼요. 근데 t라는 거는 양수이기 때문에 너를 약분할 수 있다고. 여기까지가 약분이 돼요. 너는 t n-1승, 얘는 n-1개를 약분을 했으니까 t가 한 개가 남습니다. 넘어가서 t는 n 빼기 1분의 n이 나오는구나. 자, 이게 나왔고 그 다음에 그러면 m은 뭐였어? 아까 m이라는 녀석은 이거였거든? 여기까지. 그죠? 그러니까 m은 다시 써볼게. n 곱하기 t의 n-1승이 너의 n-1승이에요. n-1 분의 n의 n-1승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바로 누구냐면 gn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뭘 하고 있어? 너의 상용로그를 붙였죠. 상용로그 붙여볼까? 로그 gn은 너는 어떻게 나오냐면 로그 n 더하기 n 더하기 n-1 로그 n 빼기 로그 n-1 이렇게 나와요. 너는 다시 써보면 n 로그 n 빼기 n-1 로그 n-1이 나옵니다. 이게 나와요. 마지막에 이거 뭐 하고 있어요? 로그 gn은 2부터 10까지 시그마하고 있죠. 무슨 꼴이야? 서로 소거되는 형태죠. 소거되는 형태. 2로그 2, 1로그 1, 3로그 2, 2로그 2, 4로그 2, 3로그 3,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너가 22, 11, 33, 22, 44, 33. 그래서 같은 것끼리 쭉 없어집니다. 마지막에 뭐만 남냐면 작은 거를 작은 데다가 넣은 마이너스 1 로그 1 남고 큰 거를 큰 데다 넣은 10 로그 10이 남다.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요? 너는 없고 1이고 답은 10이 되겠죠? 이렇게. 이 문제 약간 어려워요. 1번, 2번하고 풀이가 전혀 다를 건 없거든? 풀이는 계속해서 어떻게 가고 있어? 접점을 t라고 가정한 다음에 그 t라는 점에서의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같다. 그 다음에 너를 어떻게 연립하느냐의 문제예요. 1번, 2번은 연립하는 게 조금 쉬웠고 3번이 연립하는 게 좀 독특했죠. 너에다 t-1을 곱해서 위아래를 뺐어요. 그래서 t에 대해서 정리하고 t를 다시 대입하고 m값 구하고 그 다음에 로그 취해서 풀어내는 문제. 그죠? 요거는 이제 준킬러 이상의 난이도로 출제가 될 수 있는 형태. 자, 그 다음에 4번 부등식인데 이 부등식을 이 부등식을 어떻게 볼 거냐면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서 요때 1때 x 3승 더하기 3x제곱 너 더하기 2x 너가 작거나 같다 kx제곱 플러스 2.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너를 만족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그럼 얘는 부등식에서도 우리가 접선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그려볼게. 3차 함수야, 3차 함수. 그러면 이 3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흔히 0이랑 마 1, 마 2에 있는 거 보이나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너가 마 2, 마 1, 0. 근데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에다가 kx제곱 플러스 2라는 거를 갖다가 그려주셔야 되는데 플러스 2는 뭐 이쯤에 있겠죠? 더하 2 뭐 이런 데 있고 얘가 너보다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에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얘는 정확하게 어디 있냐면 너보다는 조금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사실은 뭐 그것까지는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야, k가 만약에 아주 그러면 크면 k 값이라는 거는 주어진 상황에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 kx제곱 플러스 2라는 함수는 k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생겼겠지, 그지? 그럼 잘 생각해봐. 요 3차 함수보다는 이 2차 함수가 항상 더 위에 있는 거 맞죠? k가 좀 클 때는 최소값을 보는 거잖아. k가 점점 작아져. k가 점점 작아지겠네. 점점 작아지겠네. 점점 작아지다가 너랑 접하겠네. 즉
어차피 부등식의 경계라는 거는 이와 같이 접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K값을 점점 크기를 줄여봤더니 접하는 순간이 생기고 접하는 것보다 K값이 더 작을 수는 없어요. 너 밑으로 파고들면 안 되니까, 맞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K의 최소값이라는 건 사실은 너가 접하는 K를 찾아라가 끝이라고. 그러니까 또다시 어떻게 풀겠어? 이 접점을 T라고 가정을 해서 너와 너의 미분계수가 동일하다라는 방식으로 풀어내겠죠. 그럼 식 써보면 T3승 더하기 3 T제곱 더하기 2 T는 K T의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돼 있고 미분을 하면 3 너가 T제곱 더하기 6 T 더하기 2는 2 K T 이렇게 나와요. 역시 연립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양변에다 T를 곱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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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죠. 그리고 위에 거에다가 2를 곱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너가 되고 2가 되고 4가 되겠죠. 뭐 하려는 건지 보이죠? K, T의 제곱을 서로 빼서 없애서 한 문자로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빼자. 쇽. 그럼 빼보시면 최고차항계수가 얘가 양수니까 얘가 얘보다 크니까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뺄게요. 그러면 뭐 나오냐면 T3승 더하 빼기 2T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죠. 그 T는 얼마예요? T는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죠? 그럼 T-2니까 갖다 넣으면 K값 나오고 끝나는 문제. 그 순간에 K가 최소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은 접한다 라는 상황이 되게 자주 등장한단 말이야. 그럼 그 접한다에 대한 상황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게 오늘 수업이에요. 됐나요? 다음에 5번은 쉬워. 볼까요? 다음 함수 너에 대해서 다음 함수 fx를 x 빼기 5에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하겠대. 아까 선생님이 극한으로 주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보세요. 리미트 x 빼기 5에 x가 5로 갈 때 x 빼기 5에 fx 플러스 2는 4. 그럼 얘는 사실은 f 5는 마이너스이고 f 프라임 5는 4. 이 상황을 말하는 거 아닌가? 그죠? 이 상황이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미분계수가 4라는 건 기울기가 4짜리라는 거. 그 다음에 어디에 지나요? 5, 마이너스 2를 지나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직선이야? y는 어떤 직선하고 만나는 거야? 어떤 직선하고 접해요? 4x 갔다가 5 넣으면 20 나오지? 마이너스 22가 돼야 돼요. 요거 이해 가요? 기울기는 어쩔 수 없고 기울기 4x 쓰고 그 다음에 5 들어갔을 때 마이 돼야 되네. 5 들어가면 20 되네. 22 빼야 되네. 이렇게 한다고. 그럼 난 이 직선이 fx와 x는 5에서 접한다. 그러니 fx를 이렇게 쓸 수 있구나. 너 빼기 4x 빼기 22는 x 빼기 5의 제곱 나머지 뭔가 1차 함수가 있고 이제 나머지 정리 표현으로는 보통 qx라고 쓰지만 더하기 아니지? 이렇게 되겠죠. 예, 그치. 얘도 인수로 간다고 했죠. 근데 봤더니 나머지 정의상 fx 는의 형태로 바꾼단 말이야. 그럼 넘어가면 플러스로 바뀌죠. 플러스 4x 빼기 20인데 그래서 결론 5의 제곱으로 나눈 x 빼기 5의 제곱으로 나눈 너의 목과 나머지가 있는데 너의 몫은 바로 뭐냐면 5에서의 접선이 다시 만난 점이에요. 너가 다시 만난 점이고 너가 접점이고 너가 바로 누구냐면 그 점에서의 접선이죠. 즉 접선이 곧 나머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Rx가 뭐야? 너에다 1런 마이너스 18 이렇게 된다고. 됐나요? 그럼 6번도 볼까?
6번까지만 하고 잠깐 쉴까요? 6번까지만 하고 5분 쉴게요. 자, 쉴 시간이 있나? 몇 시지? 아, 쉴 시간 있네? 그래요. 자, 보세요. 최고창 차수가 2 이상인 다음 함수인데 f는 0, f'는 5네. 그럼 fx는 뭐라고 쓰면 돼요? 바로 fx는 x 빼기 2에 제곱을 일단 인수로 가져. 그때 몫이 뭔지 모르겠어. qx라고 쓸까 그냥? 더하기 이 나머지 부분이 누가 된다고? 2에서의 너의 접선이 된다고. 항상 접선이 된다고. 근데 접선의 기울기랑 함수값 좋네. 접선의 기울기 5짜리죠? 당연히 5x 쓰겠지? 함수값이 2,0을 지나지? 빼기 10 맞니? 그래서 fx는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요거 이해가요?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이런 거는. 끝이죠? 너가 이 책 세. 너무 쉽고. 자, 5분만 쉴게요. 5분만 쉬었다 근과계수 관계 풀겠습니다. 여기부터가 이제 근과계수의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뭐라고 되냐면 함수 fx는 x3승 더하기 ax 플러스 2. 딱 보자마자 뭐가 눈에 띄어야 되냐면 접선이고 뭔가 다시 만나는 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잘 보니까 2차항의 개수가 없네가 눈에 띄어야 돼요. 2차항의 개수가 없네, 근의 합이 0이구나죠. 그래서 얘는 근의 합이 0이에요. 그러면 B에서의 접선이 다시 2,2에서 만난대. 그러면 일단은 애시당초에 B에서의 접선이라는 거는 B를 중근으로 갖는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B에서 접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B가 중근이니까 B가 2번. 다시 만나는 점이 2니까 2는 0 이렇게 된다고. 바로 접점인 x좌표가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주어진 3차 함수 fx는 2차항의 개수가 0이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근의 합이 0이라고. 근데 얘는 대충 이렇게 생긴 거라고. 이렇게 B에서 접하고 여기서 2에서 근을 가는 형태예요. 그럼 B에서 중근을 가는 거기 때문에 x 빼기 B의 제곱이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x 빼기 2가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대충 이런 꼴일 거라고. 그렇다는 건 모든 근의 합이 B 더하기 B 더하기 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0이 되려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리고 2,1을 지나는 거니까 A값 바로 나오죠. B값 나왔고 A값 나왔고 끝나는 문제. 그 다음에 8번은 역시 접선이 나와 있고 자 둘러싸인 부분 밑줄 둘러싸인 부분을 구한다는 거는 그림을 한번 살짝만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거든. 너가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1,2인데 X축은 여기 있고 1,2 여기서 접선이 있어요. 쇼? 자 둘러싸인 부분이라 하면 요거예요. 근데 3차 함수에서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공식 혹시 기억나니? 이거 넓이 공식이 뭐였냐면 3 곱하기 4분의 최고차의 개수가 1이죠? 곱하기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선분의 길이에 이만큼. 그러니까 난 뭐만 알면 돼? 너의 x좌표 1이라는 걸 아니까 너의 x좌표를 알면 되죠. 근데 얘도 역시 어때? 모든 근의 합이 0이죠. 1 더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선분 길이가 얼마예요? 3이 되겠죠? 3의 4제곱 이렇게 된다고. 이 부분이 이제 넓이 공식이었어요. 3차는 4제곱이에요. 2차가 3제곱이에요. 넓이 공식이 있어, 넓이 공식. 넓이 공식 쓴 거예요. 직접 적분하지 않고. 넓이 공식은 적분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하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9번 볼까요? 3차 함수 x3승 더하기 ax. 너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다시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겠네. 다시 또 B에서의 접선이 곡선이랑 만나는 다른 한 점을 C라고 하겠대. 각각의 x좌표를 구해 달래요. 야, 그럼 애시당초에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이 다시 만나는 점이 B니까 B는 뭐가 돼요? B는 마일 플러스 B가 0이 돼야 되니까 B는 2가 나오죠. 그 다음에 B에서의 접선이니까 이번에는 2 더하기 2 더하기 C가 0이죠. 즉, 요 0이라는 모든 근의 합은 항상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직선 입장에서는.
왜? 최고차항이랑 2차항의 개수는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그죠?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FB 더하기 FC가 마이너스 80이래. 갖다 대입하면 되죠? 어차피 B랑 C 값이 나왔고 BC 나왔으면 갖다 대입하면 A에 대한 문자로 정리가 돼요. 그러니 는 마이너스 80 놓고 풀면 A 값 나온다. 그래서 자꾸 요걸 하고 있죠? 요거 지금 왜 뭔지 모르겠으면 일단 끝나고 꼭 물어보세요. 이거 왜 자꾸 이거 는 영은 뭔 소리지? 이거 물어보세요. 자, 10번 여러분이 한 번만 풀어보세요. 아니다, 잠깐만. 10번 아니다. 10, 11번 선생님, 11번 보세요. 11번. 10번 넘어가 11번. 11번 어려워요. 11번 어려운데, 11번 이제 왜 어렵냐면, 앞에서는 2차항의 개수가 계속 0이었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뭘 계속 썼냐면, 너는 모든 근의 합이 0이 되는 걸 이런 식으로 써먹을 수 있네? 라고 했는데, 얘는 잘 봐봐. 곡선 y는 x3승 더하기 kx제곱 더하기 6x-1에 접하고, 기울기 1인 직선이 이 곡선과 만나는 두 점 중에 접점이 P, 다른 점이 Q, 그리고 PQ의 선분의 길이가 루트 2가 되도록 하는 X좌표 값의 합을 구해달라. 단 K는 0보다 작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K 값에 따라서 곡선 X3승 더하기 KX제곱 더하기 6X 빼기 1이라는 그래프 자체가 달라져요. 그죠? 그래프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은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태. 근데 기울기 일자리가 너랑 만난대. 그럼 대충 한번 그려볼게. 그럼 만약 기울기 일자리가 이렇게 만나. 기울기 일자리가 이렇게 만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첫 번째. 접점이 P. 이 경우엔 얘가 P인 거고, 이 경우엔 너가 Q인 거죠? 요 선분의 길이가 루트 2래. 비스듬한 선분의 길이는, 혹은 비스듬한 선분의 길이 B는 절대 그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특히나 직교좌표에서는 항상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면, 너가 1이고 너도 1이다 이런 식으로 활용해요. 기울기가 일자리라고 줬잖아. 얘가 선분 길이가 루트 2라는 거는 너도 1이고 너도 1이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둘의 x좌표 입장에서는 어떤 상태냐면, 너를 알파라고 쓴다면 너는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 한번 써볼게. 알파 더하기 알파 더하기 알파 플러스 1은 알파가 중근, 너가 뭐가 돼야 되냐면 얼마가 되면 돼요? 너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K가 되면 되죠. 모든 근의 합이 마이너스 K니까. 이게 첫 번째 상황이에요. 그래? 근데 아직 써먹지 않은 게 있어. 알파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된다는 걸 아직 안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를 미분해서 대입을 해볼게. 대입해볼게요. x를 x3승을 미분하면 뭐 이렇게 나오거든. 2kx 더하기 6. 얘가 지금 f'x인데 너에다가 알파를 대입한 게 기울기 일자리가 나와야 되죠. 3 알파 제곱 더하기 2k 알파 더하기 6은 1 이렇게 나와야 되죠. 나는 지금 현재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냐면 P의 X좌표 값의 합을 물어보고 있어요. P의 X좌표는 여기서 현재 알파죠. 알파. 모든 알파의 합을 물어보고 있어. 근데 애초에 K라는 거는 알파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바뀐다고. 3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K 대신에 너를 쓸게요.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 아니지 빼기 1 플러스 6은 1 이렇게 된다. 뭐가 나왔어요? 알파에 대한 2차식이 나왔죠. 알파 2차식 나왔죠? 알파 2차식 나오고 나면 인수분해 할 수 있죠? 너를 인수분해는 한다.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만났을 때예요. 근데 상황이 이럴 수도 있잖아.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만났을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러면 다 똑같은데 뭐만 달라져? 여기만 달라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달라지겠죠? 식이 그럼 다 똑같은데 이렇게 달라져요. 3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너가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로 달라집니다. 이렇게.
둘 다 인수분해해서 풀어내시면 되는데 마지막에 밑줄 단 k는 0보다 작다 돼 있죠. k는 0보다 작다. 이거에 따라서 알파 값이 나올 거라고. 이거씩 정리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3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5는 0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알파 값이 나오죠.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나오나요? 너가 마이너스 3 알파 알파 너가 1 뭐 이렇게 되나?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되나? 그죠? 이렇게 되면 되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럼 알파는 뭐뭐 나오냐면 3분의 5랑 알파는 마이너스 3분의 5랑 1이 나오거든? 근데 아까 여기서 내가 마이너스 3알파 빼기 1, 이 녀석이 누구냐면 바로 K였어요. K. 요 K를 넣은 거예요. 맞죠? 근데 K가 음수가 나와야 된대. 얘가 음수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얘는 되겠어? 안 되겠어? 얘가 안 돼요. K 양수 나오잖아. 이건 괜찮죠? 얘만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너도 똑같이 풀고 인수분해 그 중에서 되는 거 K값 구해서 마지막에 더하시면 끝. 알파끼리 더하면 끝.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어떤 방식으로 풀었어? 요거 접점 그 다음에 만나는 점 너를 이용해서 뭘 이용했다? 근과계수의 관계를 이용했다. 이거 근과계수 관계 이용하는 접선과 관련된 문제 중에서는 거의 최고 난이도 문제예요. 됐죠? 풀이가 근데 엄청 길진 않잖아. 넘어갑니다. 12번 한번 볼까요? 문제 3개 남았어요. 3개. 자, 으쌰. 애들이 그래도 조금 아까보다는 살아난 것 같기도 하고. 자, 볼게요. 함수 fx는 마이너스 x3승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x는 1에서 그 값을 갖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x좌표가 1인 점에서 y는 fx와 접할 때 밑줄. 어쨌거나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요 fx랑 x좌표가 1인 점에서 접한대. 그럼 나는 섣불리 fx를 막 미분해서 마이너스 1 넣고 0 된다 이런 걸 먼저 쓰려고 하지 말고 제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주어진 식을 약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3차 함수? 접선? 혹시 근과계수 관계 쓸 수 있나? 본다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근의 합이 얼마예요? 3이죠? 3. 그지? 야, 이게 모든 근의 합이 3이라는 것 자체가 fx에서 내가 어떤 직선 mx를 뺐는데 분명히 1에서 접하고 나머지 하나의 근이 나올 텐데 이 근을 그냥 알려준다고. fx는 최고 차항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서 마이너스 1은 뽑았어요. 마이너스 1 뽑았지. 나머지 한 근 뭐야? 나머지 한 근이 1이죠. 왜? 모든 근의 합이 얼마야? 야, 3이잖아. 1 더하기 1 더하기 네모가 3인데 그건 너네. 이거 개 쉽네. 이거죠. 야, 이렇게 나온다고. 문제에서 근데 뭐 줬어? 마이너스 1에서 극값 줬다며. 그러니까 뭐야? F' 마이너스 1 0. 야, 이걸 이용해서 풀면 누가 나와? 바로 M 값이 나오고 그냥 끝나죠. 무슨 말인지 얘가? 근과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시면 접점 혹은 그러니까 특히나 접점을 할 때 다시 만나는 점을 구하기 쉽고 혹은 접점이 아닌 다른 점을 할 때 접점의 x좌표도 표현하기가 쉽다. 얘가 왜 이렇게 한 번에 나왔는지를 잘 기억을 해봐라. 뭘 이용했다? 너의 근과계수의 관계를 이용했다. 모든 근의 합이 3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x 빼기 1의 제곱에다가 나머지 하나도 x 빼기 1이구나. 이렇게 된 거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4번까지만 할 거예요. 보세요. 14번까지 딱 하고 여러분 문제 4개 시험 딱 보고 해설하고 아마 시간이 좀 남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 풀고 좀 질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볼게요. 너무 유명한 문제죠. 14번 언제 기출이죠 이거? 2년 전 수능 30번이에요. 작년 우리 수업은
아니지, 작년이래. 지난번 우리 수업은 작년 수능 30번이 마지막 문제였어요. 얘는 재작년 수능 30번이에요. 나형 30번.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3차함수 fx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자, 먼저 fx와 x가 두 실근을 갖고 fx와 마이너스 x가 두 실근을 가져요. 도대체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떤 식으로 그려내야 될지 잘 감이 안 오는 문제였어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봐봐. 3차 함수 fx를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라는 두 직선에 각각 한 점씩 접하도록 함수를 그리려고 하는데 막 뭐 모양이 생각보다 되게 잘 안 나와요. 잘 안 그려진다고. 그래서 이거를 직선을 그려놓고 여기다가 3차 함수 fx를 얻는 방식으로 fx를 이리저리 그리는 방식으로 선생님도 처음에 접근을 하다가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로 발상을 바꿨어요. 보세요. fx는 가만히 있고 어차피 우리가 기울기 뿔마 1짜리 직선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죠? 여기다가 기울기 1짜리가 접하게끔 그려볼게. 그럼 내가 y는 x가 될 수 있는 건 예컨대 이런 게 y는 x가 될 수 있어요. 너랑 너. 맞죠? y는 마이너스 x가 될 수 있는 건 어떤 게 가능해? 이런 거 가능하겠지. 뭐 이런 거. 그죠? 접하는 거. 근데 뭐 너랑 접하는 게 이 접점 같은 데를 지날 수도 있고 사실은 안 지날 수도 있겠지. 그지? 그래? 그럼 만약에 이 접점이 너를 안 지난다면?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f0이 0이라 그랬거든? f0이 0이라는 얘기는 어쨌거나 fx라는 함수는 원점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야, 잘 생각해봐. 선생님이 그려놓은 이 네 개의 점 있잖아. 요 교점들 있지, 네 개. 요거. 직선들 간의 교점들. 이 네 교점 중에 하나가 반드시 누구일 수밖에 없어? 다시 한번. 이 네 직선으로 만든 네 개의 교점이 있어. 이 네 개의 교점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이 녀석이어야 돼요. 누구죠? 누구? 아니, 뭐가 돼야 되죠? 야, 얘는 y는 x고 얘는 y는 마이너스 x야. 그럼 둘의 교점은 뭐야? 원점이죠, 원점. 원점이에요. 맞아요? 야, 이 네 개 중에 원점이 무조건 있다고. 그러면 어차피 y는 x는 이거거나 이거일 수밖에 없고 y는 마이너스 x는 이거거나 이거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즉, 네 개의 교점 중에서 원점이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f0이 0이라고 그랬지. 즉, fx는 원점을 지나죠. 그러니까 어느 상황이라는 거야. 너 또는 너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너라면 xy 직교좌표가 이렇게 날라오겠지. 그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f'1이 1이라며. f'1은 분명히 0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근데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1보다는 좀 크겠지 무조건. 즉 이 상황이 아니겠지. 사실은 원점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직교좌표 이렇게 생겼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상황은 거의 다 끝났구나예요. 자, 그럼 봐봐. 내가 지금 fx f'1이 1이거든? 너가 일단 1이 돼야 되죠. 이거 맞아요? 여기 1이지. 그지? f'1이 1이라며. 이 기울기 1짜리잖아. 그럼 기울기 1짜리는 여기 아니면 여기밖에 없다며. 근데 0일 때 1이고 1일 때 1인 거예요. 맞죠? 그럼 0일 때 1이고 1일 때 1이라는 거는 여기가 얼마야? 변곡점이? 2분의 1일 수밖에 없죠. 맞아요? 3차 함수 비례 관계상 너에 대해서 점대칭이야 지금. 여기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좌표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하고 싶어? F3의 값 구하고 싶고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란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너는 이렇게 0에서 접하고 여기서 근을 가질 거고 얘는 1에서 접하고 이렇게 가서 여기서 근을 가질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비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 얘랑 얘는 서로 평행한 두 직선이야. 맞아요? 그러면 3차 함수 fx에서
요 직선을 빼면 모양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너가 얘고 너가 1이죠. 이 상태지. 요 3차 함수에서 얘를 뺀 그림이 바로 요렇게 나온다고. 왜? 이 점은 접선의 기울기가 1짜리잖아. 그럼 접선의 기울기 1짜리에서 기울기 1짜리 직선을 빼면 이 순간의 접선의 기울기는 0이 된다고. 0.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너가 1이니까 너 얼마야? 이렇게 되겠죠? 2대 1이니까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 다음에 너가 2분의 3인 요 녀석이 원래가 1에서 접한 거잖아. 그러면 1, 1. 너는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이렇게 쓸 수 있죠. 난 마지막에 F3의 값을 물어보고 있어. 그럼 편할 대로 쓰면 돼. 나는 y는 x랑 접하는 걸 가지고 그냥 써볼까? 그럼 fx 빼기 x. 너는 최고차항의 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a의 x제곱에 x 빼기 2분의 3인데 여기서 그치? 요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어디 갔지? 요 녀석 마이너스 x 요거 마이너스 x랑도 만나야 되잖아. 얘랑 만날 때 요 접점은 얼마일까? 그러면 요거 얘는 얼마예요? y는 마이너스 x랑도 접하는 거잖아. 지금 요걸 안 쓰고 있잖아. 얘랑 원점에서 만나고 또 다른 점에서 베타에서 예컨대 접한다고 치면 얘는 모든 근의 합이 얼마였냐면 알파가 2분의 3이었어요. 왜냐면 0에서 접하고 2분의 3에서 근을 갖는 형태니까. 그럼 얘는 0에서 근을 갖고 베타에서 접하는 형태니 베타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냐면 4분의 3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 써요? fx 플러스 x. 사실은 빼기 마이너스 x 한 거죠. 너는 0에서 근을 갖고 4분의 3에서 접한다. a의 x 빼기 4분의 3의 제곱 이렇게 된다. 그럼 넘어가 보면 플러스 x 되죠? 넘어가 보면 마이너스 x 되죠? 너랑 너랑 같다. 아무거나 대입하시면 a 값 나오고 끝. 괜찮아요? 이 부분이 재밌다고. 너랑 요 부분 여기가 제곱 너에서 넘어갔죠? 근계관 더 편한 거 대입하시면 돼요. 뭐 1 같은 거 대입하든가. 0 대입하면 안 되겠죠? 0 말고 나 같으면 1 대입할 것 같아요. 1 대입하면 A 값 나와요. 항등식이니까 1 대입. 됐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